자, 고발 사주 사건은 사실 검언유착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맥이 이어져 있어요. 예. 검언유착 사건으로 한동훈이가 위기에 몰리니까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돕는답시고 또 이렇게 감찰 무마도 했었고 수사도 방해했었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발 사주 역시 그 맥에서 이어진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권 인사를 너희들이 고발해라. 그러면 우리 검찰이 알아서 윤석열, 한동훈을 해코지 하는 놈들을 손봐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고발 사주가요. 검언유착 사건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이제 그 검언유착 채널A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2020년 4월 정확하게는 3월 말에 MBC 보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철 씨라고 있었어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인데 이 양반이 이제 금융사건으로 복역 중이었는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가까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철 씨가 마련한 행사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가서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철 씨 보고 이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가서 내가 한동훈하고 친하다. 근데 말이야 지금 유시민 PD를 이철 당신이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봐줄 수 있다. 내가 한동훈하고 친한데, 응? 한동훈의 뜻이다 이거. 잘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철 씨를 직접 만난 건 아니죠. 이철 씨는 이제 감옥에 있었으니까. 이철 씨의 대리인, 지인이 이제 나왔는데 그 지인이 바로 그 제보자 X, 지현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 지현진 씨가 이걸 녹음해가지고 세상에 까발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동재 씨가 재판을 받았는데 그 이동재 씨 재판 때 그 지현진 씨가 안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당시 이제 이동재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나 혹은 한동훈의 녹취를 들려주면서 내가 한동훈과 친하다라고 했을 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일러줬어야 했는데 안 했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동재가 무죄가 났습니다. 아주 이상한 꼬라지가 됐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은 이렇게 이동재 무죄로 끝날 사안은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할 구실이 됐습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한테 제대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데 그 한동훈까지 이렇게 어떤 수사가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그런 흔적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갖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해야겠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을 징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요. 그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를 했는데 고작 정직 2개월. 이게 뭡니까? 정직 2개월이. 대단히 약한 처분이었죠. 자, 근데 윤석열은 이것도 너무 과하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복하는 소송을 냈어요. 가처분에서 이겼습니다. 가처분에서 이긴 날이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코로나가 걸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실려갔어요. 자기 격리시설로. 잊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이가 가처분에서는 이겼습니다만은 2021년 1심에서 졌습니다. 졌어요. 윤석열이가 졌어요. 정직 2개월은 합당하다. 아니 그 정도로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건 면직 사유도 된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와, 그때 완전히 윤석열이가 똥망신을 당했죠. 자, 그리고 12월 19일에 이제 2심이 판결이 내려집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심 때만 해도 2021년 가을이었는데 그때 대통령은 문재인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윤석열의 이제 소송이었는데 본인이 원고였고 피고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었단 말이죠.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무부처가 법무부긴 합니다만.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3년 12월 19일에 2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원고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피고가 윤석열 현 대통령.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발했단 말이죠. 자, 채널A 사건 당시에 어떤 식으로 윤석열이가 감찰 방해를 했고 수사 방해를 했는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당시 그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한동수 부장이 있었습니다. 한동수 부장이 있었어요. 아니 그 대검찰청의 간부라고 하면 다 윤석열의 똘마니들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은 원래 판사 출신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그 이전 시기에 아마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윤석열의 인사권으로 행사돼서 감찰부장이 된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뭐 사실은 패밀리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래서 이제 이 채널A 사건을 보고 한동훈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가 아니라 감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이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쇼하지 마! 뭐 이러면서 막 저벅저벅 걸어와서 이렇게 막 위협감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감찰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거를 대검 인권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인권부에 배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가 이성윤 당시 지검장한테 너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성윤 뭐 나이는 좀 윤석열보다 적습니다만은 23기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징계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전 총장 재판 2심 주무부처가 법무부인데 법무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니에요? 한동훈 때문에 생긴 그런 징계 사유입니다. 이해 충돌이 되는 거죠, 사실은. 본인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고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정직 2개월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벌이고 있는 재판인데 지금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옳았다라는 입장에 서야 할 법무부의 책임자로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이가. 자기를 이제 감싸준 게 죄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윤석열이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옳다라고 해야 할 한동훈이가 지금 이 재판 피고석에 앉아서 윤석열이 틀렸어요. 우리가 옳았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야 할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대로 재판에 임했겠습니까? 이미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석열이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주장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재판의 그 변론, 피고 변론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1심에서 이겼던 변호사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 카톡으로 해고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2심에서 엉뚱한 변론을 하다가 재판장한테 지적도 듣고 말이죠. 그래 왔습니다. 자,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2심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2심에서도 윤석열의 징계가 정당했다. 이런 판단이 나온다면, 그래서 뭐 1심에서 면직도 가능하다. 뭐 이런 처분이 그대로 인용이 된다면은 윤석열은 검찰방해, 수사방해, 이거는 명백한 범죄거든요. 게다가 그 감찰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검찰총장이 그걸 방해했다? 자기 측근 검사 지키려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검언유착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고발 사주 사건으로 이어진 윤석열 징계, 12월 19일에 2심도 윤석열에게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뒤이어 1월에 손준성 너 유죄야 이렇게 판단된다면, 이제 윤석열은 뭐 퇴임하면은 곧바로 갈 곳이 정해졌네요. 아크로비스타가 아니라 바로 서울구치소. 또 좋은 데 보내주겠지. 서울 동부구치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참 흠결이 많은 대통령. 여러분 이고지고 가시겠습니까? 3년 반 뒤에 바꾸면 된다고요. 바뀐 사람이 전두광의 뒤를 이어서 노태건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요. 결국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갔던 주체는 바로 국민들입니다.